로고는 사실 폰트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다. 다만 빵하고 커피랑 관계없는 거였으면 좋겠다. 심지어 물개 같은 것도 상관없다.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물개를 그려오셨어요. 오케이 이걸로 하자 했어요. 하이브 본사에도 들어가셨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도 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사이 월커 월요일의 커피 라이브. 네, 오늘도 아주 화끈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브랜딩의 밤으로 브랜딩 밤 에피소드 1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브랜딩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스페셜티 커피씬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책임지고 있는 우리 프리츠의 프리츠 커피 컴퍼니죠. 네, 발음이 프리츠. 안 되냐? 아니 뭐 브랜딩을 책임지는 어쩌나 하면서 회사 발음 하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죄송해요. 시작부터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 죄송. 네. 아 죄송. 사과드리겠습니다. 말리면 안 된다고. 아 오케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늘. 오늘 자칫하면은 오늘 집중 모드야. 프리츠 커피 컴퍼니의 우리 커피 대통령 박근아 대표님과 우리 김병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츠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거예요. 박근합니다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제가 사실 사석에서도 우리 그 대통령님을 많이 뵙지만 진짜 감탄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 특히 정말 대회 때 네. 반갑습니다. 박근합니다.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 그리고 관객들 분들이 또 그러거든요. 혹시 그 누군데 저게? 막 웅성웅성. 야, 저 빌드업 많이 늘었다. 응? 많이 늘었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가자 이거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스타 채널에서 야금야금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로서스 운영하고 있는 강민서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김병희 대표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진짜로. 라이브는 처음이실 거예요 아마. 네, 라이브를 처음.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나오신 적이 많지 않지 않나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세요? 우리 처음 나왔나? 대표님과는 처음입니다. 특히 라이브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같이 나가기를 좀 꺼려하세요? 아, 그럴 리가요. 보통 이렇게 돼. 일단 아, 이런 빌드업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아, 나 이제 알았어. 아니야. 그나야 나 이제 알았어. 그냥 나 이제 알았어. 맞춤 봐라 이거. 저도 좀 자세를 좀 해볼게요. 아, 이제 알았어 나. 그나가 정말 편하게 와도 된다고. 이렇게 또 같이 안 나오신 이유가 혹시 스케줄 아, 그럼 때문인지. 바쁘니까. 워낙 그렇죠. 바쁘시니까. 네. 근데 진짜 두 분 같이 모시느라 정말 힘 좀 썼습니다 저희.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가 뭐냐면 아마 3년 되셨을 거예요. 그 김명희 대표님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지. 그러니까 김명희 대표님은 꽤 초창기 때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고 그때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채널 작았을 때 구독자 작았을 때 인터뷰를 요청을 하러 다니는데 거절도 이제 당하고 네. 그때 이제 민서님께서 첫 영상에 인터뷰를 해주셨고 아, 그거 나 봤지. 네. 제 채널에 그렇구나.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네. 아예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인맥이 진짜 단 한 명.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다 뭐 거절도 당하고 하다가 김명희 대표님 뵀어요. 근데 처음 뵀죠. 바에서 프리츠 본점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제 채널 좀 이렇게 커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냐. 저는 이제 당연히 거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김명희 대표님께서 흔쾌히 하자고. 지금 하자고. 그래서 좀 당황했죠. 지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피가 끓는 남자였거든요. 아니 지금 하자고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니 그때는 진짜 채널이 뭔지 모르셨을 거예요. 제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도 지금은 어떤 모르시고. 채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때 왜 승낙을 하셨어요? 얘기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순수한 광기를 받습니다. 진짜요? 아, 농담이고요. 그냥 저희 커피 드시러 와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네, 뭐라도 항상 오신 분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또 돼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 거 한다고 하시니까 또 진짜. 뭐라도 하고 싶었죠. 아니 저 말이 너무 따뜻하다.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오늘 하자는 제가 장비를 안 갖고 가가지고 다음 날 하자고 해서 아침 일찍 진짜 먼저 나와주셔가지고 오픈하기 전에 거기서 인터뷰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거의 3년 전에 만약에 그때 제가 박근아 대표님 만났다 인터뷰해 주세요. 바로 너 뭔데? 그렇지. 바로 날라갔죠. 초면에 말을 놓나요? 너 모르셨구나. 뭔데? 모르셨구나. 오늘 저희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과하고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사과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좀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미담인가요? 참고로 월컷 1바도 저였어요. 맞아요. 맞아. 프리치가 잊고 안스타 있었어, 채널을 열심히 하네요. 저희가. 진짜 제가
그때는 근데 이제 제 채널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처음 초빙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그치 인지도가 있고 또 어깨에 그때도 영향력이 있고 있고 맞아. 크기는 뭐 맞아요. 근데 조그맸지 그때 뭐. 제가 월커를 거의 뭐 1만 대 시작했을 거예요. 무튼 1만쯤 때 지금 제 채널이 1만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대표님 얼마 전에 1만이랑 7원 제 들었어요, 1만이랑 7원. 다르죠. 7원 동영상 수익으로 영상 수익으로. 7원. 아 그래도 들어오네요. 감사하게. 그래도 들어오네. 아 감사하지. 시원이 어디예요? 아 근데 그때도 진짜 첫 게스트 이 월커의 첫 게스트로 박근혜 대표님이 야밤에 경기도 광주까지 불러가지고 그때는 핸드폰 하나 그치 그때 그랬었지. 지금 많이 늘었어. 네, 핸드폰 하나 있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 두 분께 진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로운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또 재밌는 채팅이 올라왔어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그 박님께서 바리스타 박님께서 아 오늘 뭐라 그랬지 고조선 특집인가요? 여기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저 친구가. 아 바리스타 박님께서 대회 또 나간다고 그랬더라? 아 맞아요 번복 하셨죠.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전대로 이상이 생긴 거야. 저는 내가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는 거잖아. 그죠? 네. 대회에 갑자기 나가고 싶은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있죠. 하고 있었. 말을 하지 않으시. 뱉은 말이 있잖아. 아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그럼요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좀 후배들을 위하진 않고요. 그런 대의는 아니다. 지금 김도현 아마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김도현께서 3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나님 정우성 닮았어요. 형 그 돈을 그냥 나한테 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주지 말고. 경희님은 오늘은 사람 같다.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세요. 네, 네. 도현님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네. 네, 엄청 프린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거의 그 정신적 지주 뭐 이런 느낌이시라고.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 아 그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선이 확실하네요. 거기까지는 아니다. 차라리 김명기 대표를 제가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도현 아나운서를 대표님은. 꼭 표현해야 되나요? 저희 뭐 들어가기 전에 근황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근황 요즘에, 토크 네, 간단하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김명기 대표님. 커피 뭐 빵 네. 만들고 저희 뭐 디자인하고 하는 일들 늘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죠. 대표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요? 네. 딱 출근하시면 퇴근까지. 근데 이게 좀 짠한 게 요즘에 네. 나이를 먹으니까 새벽에 눈이 떠져. 하루가 길군. 몇 시에 일어나? 5시. 제가 아침에 미팅을 잡아. 8시 아침 8시 미팅을 가끔 해요. 그렇게 해도 저한테 무리가 없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새벽잠이 없었어. 아 진짜요? 네. 여러분들 곧 없어지실 거예요. 몇 시에 주무세요? 12시? 난 5-6시간 자면 그냥 깨요. 낮잠 안 주무세요? 낮잠 그것도 생겼어요. 낮잠 밥만 먹으면 졸려. 왜 그럴까? 오늘 브랜딩의 밤 맞죠? 네, 맞아요. 그럼요. 그럼 5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아니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눈 떠지니까 네. 재수없는 얘기지 뭐. 네. 책 보고 뭐.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커피 관련해서 자료들 많잖아요 요즘. 네. 그 시간에 좀 그런 걸 아 진짜요? 네. 근데 영어로 되어져 있는 논문을 번역한다든지 하는 형태인가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진짜. 네. 주로 무슨 책 읽으세요? 다 너무 다양하게 그 커피 자료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네.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음. 근데 뭐 안스타님처럼 업로드나 이런 거는 안 하는데 네. 왜냐면 저희는 빵하고 또 뭐 디자인도 하고 다양한 걸 하는 회사니까 음. 뭐 제가 커피를 대표로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네. 아. 그런 거보다는 요즘 빵 공부 그래서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럼 커피 책 서적 많이 이외에 너무 다양해요. 요즘에 좀 생각나는 책 소설도 요즘에 있고 좀 제가 소설? 요맘때 읽는 책이 있어요. 네. 더로드라고 너무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이고 어. 별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멸망해가는 지구에서 네. 아버지가 이제 아이가 곧 나오시잖아요. 음.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네. 남쪽으로 한없이 걸어가는 얘기예요. 음. 근데 그 끝에는 뭐 읽으실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디스토피아다. 네, 그 디스토피아의 무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게 제 새해가 될 때 꼭 요맘때 시작해서 새해 딱 읽는 책이거든요. 이제 슬슬 또 시작하려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책을 어. 읽으시고 네. 어디로 출근을 하시나요? 도화동 매장 근처에 5분 거리에 사무실이 있어요. 아. 옛날에는 저희 그냥 백바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눈치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 구해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무 업무를 많이 보시는 건가요? 뭐 저희 업무가 너무 다양해요. 사실 회사가 작으면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대표 혹시 제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1년에 한 몇 권 정도를 읽으세요? 제가 네. 기록을 따로 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한
100여 권 이상 읽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읽으신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완독을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축축축 빨리 보고 네, 하는 그런 거. 그럼 주로 이렇게 소설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뭐 그냥 집히는 대로 읽으세요? 옛날에는 사실 경영 경제서 자기계발서 이런 거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안 읽었죠. 근데 요즘엔 읽으세요? 요즘에 읽죠. 왜요? 박 대표님하고 네. 저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커피를 잘 만들고 싶어서 회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커피를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을 경영자로 바꿔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어디 사실 여쭤볼 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또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F&B 회사를 하는데 어디 가서 여쭤봐야 되는지 잘 처음에 막 인터뷰 할 때 어려우셨던 것처럼 네. 그래 어디 가서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도 보고 뭐 책밖에 없죠 사실. 맞아요. 예전부터 책을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창업을 하시면서 경영인의 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좀 그런 걸 깨달으셔서 갑자기 읽기 시작하셨어요? 저 사실 네. 활자 중독이에요. 저 거의 모이는 모든 걸 다 읽어요. 읽는 거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원래부터 책을 신기하다. 좋아하셨구나. 네, 책 자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적으로 이렇게 커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신다고 하시길래 요즘에는 영상 같은 거 너무 잘 돼 많으시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안 본다 이거야 지금. 아니 제거 그런 얘기야. 아니 아 지금 그 빌드업이야? 나 지금 약간 나는 소름. 이미 중반부부터 잡고 있었어. 나 이거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왔어. 지금 와. 그걸 이 빌드업이라고? 그걸 지금 타이밍에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럼 박근혜 대표님께서는 요즘에 근황이 요즘 어떻게 되시는지. 내가 요즘에 진짜 바쁘거든요. 이전에는 좀 한가하셨어요. 원래 한가하거든요. 중국을 갔다 오고 나서 제주도를 자꾸 갈 일이 생기고. 이번에 제주도 매장 새로 여셨으니까. 그러면 내려간 김에 있는 일들 다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거기서 일 다 털고 나서 올라오면 그러면 또 은행 결제가 이제 잔뜩 밀려 있고 몇몇 것들은 은행을 가야 돼요. 이걸로 안 돼. 은행이 근데 이제 하나는 가락동에 있고 난 김포 사는데 하나는 양지동에 있고 하나는 마포에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다니고 쫓아다니고 뭐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은 주로 이제 필드에서 커피를 내리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이외의 어떤 경영적인 일들을 하시느라고 거의 하루에 모든 시간을 보내시네요. 근데 나 그때가 제일 난감해. 커피 좀 내려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가끔 매장 들어갔는데 네. 뭐 들고 나가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커피 좀 내려주세요 이러면은 사실 제가 잘 못 내리거든요. 이제 저희는 절죠. 절기까지 하시나요? 저희는 절죠. 저희는 이제 동선도 잘 네, 이제 막 양쪽에서 막 비웃기 바빠요. 농담이 아니라 저희 창업자들은 바에 가끔 이렇게 도울 일 있으면 설거지만 해요. 동선 꼬이게 하고 이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제주도까지 해서 매장이 총 4개, 5개. 5개. 어디 있죠? 도화동에 있고. 도화동 본점이 도화동에 있고. 네. 두 번째 매장이 이제 원서점이고. 원서점. 세 번째가 양재. 양재. 그건 물론 2개는 거의 동시에 오픈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용산 그 하이브에 있고 하이브 하이브 4호기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제주. 제주점. 제주점이 이제 얼마 전에 오픈을 했죠. 그쵸. 6월 10일. 꽤 되기는 그래도 한 했죠. 5개월 네, 됐네요. 5개월. 가보셨어요? 전 진짜 갈고 싶. 발음이 잘 뭐 못하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요. 네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갈죠.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가봤죠. 가보셨어요? 거의 오픈런. 아이 야, 뭐. 그래요? 네, 가서 우리 맞죠. 그나 챔프랑 함께 밥도 먹고. 아니 근데 저희 팀원분이 갔다 오신 팀원분이 계세요. 아, 네. 제주도 사세요. 저희 팀원분 중에서 두 분이 제주도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아. 고향이 제주도에 계셔서 명절 때마다 제주도를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시면 카페를 이렇게 쭉 도시거든요. 그래서 요번 추석 때 다녀오시고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하니까 여태까지 지금 가봤던 중에 프리츠가 가장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요번에 새로 생긴 어떤 프리츠. 분이세요? 어느 저희 분이세요? 창은님이라고 그 몰 담당해 주시는 분 계세요. 아 근데 진짜 좋은 분이네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산 일출봉이 정말 딱 보이는 곳에 있는데 진짜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브랜딩의 밤 한번 넘어가 지금 봐야 본격적인 되겠죠.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 이제 그럼요.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오프닝이에요. 저희 오프닝까지. 오프닝까지. 오프닝 톡 막 예열이 벌써 화장실 가고 정도로 싶어요. 아 충분하다. 행복합니다. 박근혜 대표님께서는 학창 시절부터 좀 커피를 하고 싶어 했으셨는지 커피가 아예 좀 목표를 그 잡고 우리 학창 시절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스타벅스가 99년도에 오픈했으니까 그렇죠. 원두커피 시장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대표님이 학창 시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를 모르니까 고조선부터 시작하셨겠죠. 네. 고조 방현영 찾아봐, 이 새끼. 방현영 바리스타님 정말 내가
젊은 바리스타 분들 중에 알고 지내는 몇 안 되는 분인데 언제부터 시작했겠어요 저희가 고조선부터 시작했겠죠. 네. 자동차가 막 등장하던 시기예요. 제가 자동차가 그 시절에는 좀 어떻게? 그때는 전혀 생각 못했죠. 그때. 어떻게 집, 하다가 집 앞에 카페 생겨가지고 네. 그 커피 볶는 집 G2B인가? 네. 지금 없어졌어. 음. 그 거기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메뉴판에 메뉴에 있는 걸 주문했어요. 그게 에스프레소였고 충격적인 음료가 나왔지. 굉장히 작고 너무 진하고 너무 쓰고. 와, 나 깜짝 놀랐네. 어. 그게 20살 땐가 막 그랬어요. 근데 네. 거기 사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주문한 아. 손님이었대. 그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도 내려보고 저렇게도 내려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준 거예요. 친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한 어. 거죠. 맛은 충격적이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걸 왜 메뉴로 팔지? 그러면 20살 때부터 커피 일을 하신 거네요? 그죠? 와. 그러면 거의 지금 몇 년 전이야? 거의 그 거기서 반세기가- 파트타이머로 고조선이 딱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오픈하고 2년 뒤 2대 스타벅스 오픈하고 2년 뒤 2001년도. 그럼 고조선이죠. 네. 그러다 군대 갔어요. 그럼 군대를 갔다 오시고 다시 또 커피 일을 하신. 그럼 진짜 거의 뭐 2001년도부터 오래됐죠.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고 계신 거네. 20년이 20년이 넘었지. 그때는 파트타이머였으니까 근데 풀타임이 아니었으니까 파트타이머로 하시다가 그럼 군대를 전역하시고는 풀타임을 했죠. 그럼 직원으로 들어간 거네요? 네. 그 당시 그럼 학업은 병행을 안 하시고 이제 바로 커피로 그거 취업계를 냈어요. 전문대학교였으니까. 그래서 그 제가 실용음악과 2000년? 나왔거든요. 실용음악과에 누가 취업을 해요? 실용음악과 나온 사람들이 그 다들 음악 하잖아. 그렇죠. 근데 취업계를 낸 거의 최초의 인간. 학교를 안 나와. 내가. 그러네. 마지막에 전문대학교니까 그거 확인을 한다고 전화를 막 하는데 취업을 했다니까 내가 어디 저 카페에서 많이 놀라셨죠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좀 내가 대회를 좀 나가 봐야겠다라고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KBC 대회를 어떻게 하다 봤나? 아니다 잡지에서 봤다. 종훈 씨가 우승한 걸 봤어. CBC를 우승한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지금 약간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된 기억이라. 예, 약간 더듬으셔야 돼서 종훈 씨가 우승한 걸 봤어. 그래갖고 그거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를 처음 알았고 저는 그게 KBC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갔어요. KBC를 처음으로. KNBC가 아니라 KBC를 그때는 근데 나가신 거죠? CBC였어요. 진짜 옛날이다. 그래서 광탈을 했죠. 예선. 그러면서 코페아 커피로 넘어가신 거는 몇 년? 그러니까 거기서 날라가고 그해 겨울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나? 그래가지고 봄에 들어갔나? 겨울. 아 스카웃을 나가셨나요 혹시? 최지욱 네. 대표님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원래. 제가 리에스프레소에서 트레이너셨고 그때는 그 전에는 제가 거기서 배웠고 라떼아트를. 근데 저도 음악 전공이고 최지욱 대표님도 음악 전공이니까 딴에는 나를 좀 챙겨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하셨고 그리고 한 1년 좀 안 돼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너도 와라 그냥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에스프레소라는 곳이 예전에 정말 그 프로 바리스타분들 많이 교육하던 하여튼 다 있었어요 거기. 진짜 거기 막 많이 다 몰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커피를. 그다음에 이제 최juk 대표님은 거의 초창기 국가대표셨으니까 대표님이 2000 창업하신 회사가 6년인가? 2005년, 2006년 5년 두 번. 네. 그때는 2등하면은 그 다음에 대회를 나가는 거였거든요. 세계 대회를. 그래서 2004년도 대회에서 종훈 씨가 우승을 했고 2등이 최지욱 대표였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최지욱 대표가 나갔고 2006년도 때 우승을 했어. 그래서 또 나갔어. 와. 근데 그게 그 이후에 그 룰이 이제 없어진 거고. 음. 네,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브랜딩에 밤에서 해야 네, 됩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오게 네, 되네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가는 거니까요. 네. 나는 크게 여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우리 김명희 대표님 진짜 궁금한데 어떻게 커피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박 대표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질문에 답변하면 할수록 네. 나에게 좋을 게 없다. 이 질문은 과감하게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 피디님께서 하다가 됐습니다. 하다가 커피를 하게 됐습니다. 하다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저도 뭐 커피 하자겠다 하다가 이러다가 하는 거죠, 진짜 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원래는 그럼 뭐 좀 꿈이 있으셨어요? 원래 다른 걸 하려고 꿈은 하셨어요? 제가 살면서 꿈이 없어요. 아, 진짜? 특별히 갖고 있는 꿈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으세요? 네, 지금도 없어요. 특별한 꿈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좋습니다. 같이 창업을 하셨잖아요.
동시 창업을 하셨으니까 왜 서로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같이 창업하자라고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츠를 창업하기 위해 여기로는 이렇게 몇 분이 모이셔서 5분인가? 네, 같이 창업을 하셨는데 김명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 먼저 들을래요. 직업적으로 네.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 왜 사회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생각. 네네네.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면 거의 게임 끝 아닌가요? 공동 창업자라고 말할 수 네, 있는 거기 그 전부 다. 저희 6명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네. 정말 하나같이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건 정말 그거였어요. 네, 정말 그거는 근데 만나기 힘든. 원래 알던 사이셨나요? 네, 원래 알고 있었어요. 같은 직장에 같은 직장도 있었으니까. 있었고 다른 직장에 계셨지만 네. 어떻게 일하는 스타일이신지를 알고 알고 있었던 있고. 분들이고. 그 전에 원래 같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같이 리브레에서 아니 저 그럼 반대로 박현 대표님은 왜 김명희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하는 걸 결정하셨어요? 같이 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 약간 황금 같은 시기 같이 느꼈어요. 그때 저한테는. 표현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같이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업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네. 정말 시너지가 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물론 어려움도 분명 있겠지만. 맞아요. 저도 다시 답변할래요. 답변 바꾸시겠어요?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커트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일하는 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재밌게 하는 것과 또 열심히 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6명이랑 같이 모여서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재밌게 하시면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조직을 이제 꾸리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오픈할 때 이 조직의 규모를 예상하고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 정도의 규모까지 커질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조직의 그 시스템을 짰기 때문에 채용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분을 모실까? 그거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 왜 열심히 할까? 우리 왜 재밌게 일할까? 이럴 때 그냥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내재 동기가 있는 거죠.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동기부여가 필요로 하는 인간이 아닌 거야. 저는 그 내재 동기가 있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이유도 찾지 않는. 왜냐 이유를 찾는다는 건 어느 순간 그게 재미없는 거거든요. 왜 일을 해야 될까? 야 그렇게 완전 치면은 공감가. 진짜 되게 네. 엄청난 운들이 작용을 했던 거네요. 인생 대단한 그럼요. 행운이죠. 진짜로. 아니 근데 그런 분을 6분이나 만나서 같이 작업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일 얘기밖에 안 해요. 너무 재밌구나. 그게 근데. 일이 재밌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 이 브랜딩의 밤을 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동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프리츠가 사실 처음부터 막 빵 엄청 잘 되지는 않았었던 시기가 분명 있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빨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음. 근데 그래도 있었어요. 네, 그 없진 시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들어가는 인풋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현장 노동을 계속 해가면서 인풋이 되게 많은데 돌아오는 게 좀 적었을 때 어떻게 좀 타개하셨어요? 그게 아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프리츠 오픈하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직원으로 일할 때 받는 월급이 빤했을 거잖아.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로스팅을 정말 하루 종일 하고 둘이서 아침 7시까지 포장을 하고 집에 갔어요. 그 전에 해 회사에서. 뜰 때 헤어졌어 우리. 나름 재밌었어요. 둘이 낄낄거리고 그러고 갔어. 근데 그때는 뭘 바라는 게 있었겠어요? 근데 그리고 프리츠 초창기는 어차피 사람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기미가 보였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했지 그때. 그렇게 모여서 같이 창업을 하신 게 장점으로 가장 좀 크게 와닿았던 적이 언제세요? 지금까지 계속. 네, 계속이죠. 아. 그리고 아까 그 재밌게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박 대표님이. 네. 그거 너무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저는 오시는 분들이 그거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맞아.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혹은 뭐 채널도 운영하고 하시면 우리가 걱정을 노출하고 내가 어려움 고민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보여지고 하면은 당연히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말씀해주신 대로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 없지만 그냥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 자체가 매력적인 에너지로 초반에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저희 너무 신나게 했어요 진짜. 그냥 너무 신났어. 좋다.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생각하면 나이 먹었나 봐. 눈물이 날 것 울컥해. 같아. 오. 너무 재밌게 했어요 진짜. 그때 뭐 손님이 너무 없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랬어요. 아 정말요? 그 매장 본점에서? 오늘은 그 박근하 대표님 얼굴 그려주자 이래갖고 막 앉아갖고
제빵사분들이랑 다 모여서 막 할 일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도 좋고 팀워크도 좋고 이러니까 한 번 오신 분들이 그거 좋아해 주시고 또 오시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프리츠의 근황은 사실은 뭐 단순히 매출이야 뭐 워낙 잘 하시고 100억대가 넘어갔고 굉장히 큰 회사로. 야, 100억은 진짜 넘었지. 200억대? 좀 그런가? 단순한 매출의 나열보다 이제 프리츠가 이만큼 좀 성장을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좀 근래에 좀 재밌었다라고 하는 좀 프로젝트나 와 내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회사가 됐구나라고 좀 체감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희 뭐 하고 있나요? 워낙 다양하게 해서 요즘엔 프리츠의 근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현재 이런 근황이니까. 거예요. 내가 놓치는 것도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산발적으로 막 진행이 되니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고 진행했구나 이렇게 되는 벌써. 경우가 있는 그러면은 현재보다 좀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좀 궁금해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 본점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셨잖아요. 그 도와줘. 네, 도화점. 그 장소는 지금 보면은 엄청 얘기 들으면 굉장히 허무할 텐데. 아 근데 너무 좋거든요. 그 저도 자리가. 지금 결말이 보이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 자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노른자 보면은 자리지. 완전 노른자 자리예요. 왜냐면 공덕역이 되게 호선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오피스가 많은데 심지어 주거지도 있어. 그러니까 뒤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오피스도 있는. 그래서 주말이랑 평일이 모두 붐비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모두 있는 상권이기도 최고의 하고. 상권이죠. 정말 너무 최고의 상권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공항까지도 바로 가는 공항철도 생기고 거기 도대체 어떻게 구했는지 13년 오픈인가요? 14년 오픈. 14년 오픈. 14년 오픈. 4년도에 그 자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그 어떤 눈으로 보신 겁니까 그 자리는? 누구도 그 자리를 보지 않았어. 제 아는 분의 건물이에요. 지인의 건물. 여기서 할래? 그리고 저희는 그 자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아, 그래도 시장 조사는 뭐 그 하시고. 보고 거기서 그 고깃집이었거든요. 네. 고기 한 번씩 먹고 다 같이 가갖고 그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 다른 대안이 마땅히 없잖아요. 그거 하기로 했는데 김영희 대표가 우리가 하기 좀 큰 것 같다. 아니 크죠 사이즈가. 뭐 이런 거 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허민수 대표하고 만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기 네. 브랜드 하고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아예 생각도 못했어. 아니 뭐 그래도 뭐 조사라도 하고 그런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났었어요. 아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카페 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뭔가 카페 하고 오픈해서 우리가 재밌게 놀 수 있고 뭐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냥 이미 신났었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저희가 한국의 부동산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입자로서 그럴 때 자주 옮겨 다녀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쵸. 매장들을. 그럴 때 박 대표님의 정말 지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 아버님의 지인. 지인이신데 정말 두 분이서 정말 귀한 사이시고 형제처럼 지내시는 사이시고 저희 보고 거기를 마음껏 오래오래 써도 된다고 해주셔서 저희 빵하고 커피를 하지만 자주 환경을 옮겨 다니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서 쌓아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되게 무화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막고 싶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한 곳에 많이 들어간다면 오래 일할 수 있는 곳 옮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핵심 사안이었고 아버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오래 거기서 계약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건 보지 않았어요. 위치도 사실 그때 같이 가보자 고기라도 가서 먹어보자 해서 그냥 공덕역이라는 데를 저 태어나 처음 가봤어요. 그날 처음 가봤어요. 근데 오래 일할 수 있고 충분히 뭐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뭐 공간이랑 이런 게 로스팅도 그때 거기서 같이 해야 됐고 이러니까 그러면 가자 해보자.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보면 막 물론 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하시는 분들의 바이브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때는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아무데나 꽂아놔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나요? 몰라요. 그것도 가지고 태어나나?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바이브 아닌가요? 어떤 그냥 거요? 내가 우리들끼리 다 같이 있으면 그냥 즐겁게 야 내가 옛날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밤새도록 하고 했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있으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전략적이진 않았던 거예요. 철딱선이 없이 그냥 네, 하는 거지. 철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 것처럼. 철이 없어. 프리츠는 철이 없이 시작했다. 용기를 빼서. 생각 지금 그러네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뭐 B안 C안 이런 것도 없고 없어요. 그냥 거기 그 박근혜 대표 지인이 거기 하시는데 오래 할 수 있다. 거기 가자. 여기 계속 쓸 수 있게 해주신대. 이런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이렇게 이런 인테리어나 느낌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건 여기가 다 했어요. 그쪽 관심 많았습니다. 그때 어디서- 진짜 내가 보기에 김명기 10년치 체력을 거기다 다 꼬라박고 저 자재를 보러 직접 갔었거든요. 저희 시공 대표님하고 절에서 나오는 대들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싶어갖고
찾아가고 저기서 그게 나왔대요. 그래갖고 뭐 가갖고 뭐 그럼 그런 가져오고. 거는 디자인 하우스랑 같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한 게 아니에요? 기획을 잡아놓고 아니야. 그냥 대표님이 온전히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신경 쓰신 도면만 거예요? 있고 네. 구조 도면만 있고 박 대표님이 이제 바 도면을 짰고 네. 그 바 도면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무드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평상시 생각했던 음. 것들을 이제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조명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거 주워오고 정말 주워 왔어요. 그건 아 진짜요? 정말 주워 왔어요. 진짜 리얼 주워 오셨어요 주워 온 이거는? 거예요. 자재 사러 갔다가 네. 안 쓴다고 그냥 뭐 구석에 모아 놓으신 거였어요. 어. 저거다 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게 하나의 무드를 이렇게 통일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한 명이 정말 디렉팅을 잘해야 가능한 건데 그거를 저희 창업자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셨었어요. 아예 그냥 대표님한테 네. 그래갖고 제가 마음껏 고를 수 있었고 진짜 마음껏 고르셨어요. 진짜 마음껏 골랐고 내가 근데 골라서 이렇게 그날 이거 어때요? 해 이런 거 그 정도로 그냥 알았어 해 약간 이 정도로 아니 창업을 여러 번 해봐 오픈을 여러 번 해봐서 약간 불안한 거지 이게 괜찮을까 근데 그래도 믿어주고 네. 그러니까 진짜 대표님은 박근혜 대표님은 창업을 해보신 적 있으시지만 김명희 대표님 창업을 해보신 적 아니에요 있어요? 커피 리브레 할 때 피룬 형하고 같이 둘이 같이 오픈했었죠. 아 맞아. 근데 그때는 사무실을 꾸미는 거라 매장을 꾸미는 거랑은 좀 달랐어요. 그때는 아 그 뒤에 매장도 하긴 했구나. 매장도 했어요. 매장도 하긴 할 때 뭐 또 재밌게 연남 1호점 연남점 네. 그것도 재밌게 꾸며서 오픈했었는데 그런 종류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김명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서피현 대표님과 꽤 초창기 때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신 시작을 같이 시작 하셨어요. 피룬 형과 같이 시작했었어요. 저 고조선 특집이 많대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앵그리방이 한 마리 얘 설득이 아직 되네. 있는지 확인해봐. 이놈 자식 아마 그 나갔어 얘기하고 이거. 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도 시조새 왔다고 3,000년 전이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는 있지만 프리츠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좀 지어진 이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병기 대표님께서 그것도 감사하게도 지으셨다고? 그것도 그 창업자분들께서 저한테 지어보라고 하셔서 짓게 됐죠. 그리고 처음에 그 핸드폰 메모장에 막 쫙쫙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거기서 나왔나 이름이? 거기서 안 나온 거 같은데. 거기서 안 나왔어요. 그 수많은 메모장에 적혀 있었던 네, 이름은 네. 없었고 네. 어쩌다가 그럼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검색을 했을 때 안 우리만 나오네. 나왔으면 좋겠다. 비틀즈 검색하면 비틀즈만 나오듯이 일종의 고유 명사화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있던 단어에서 조합을 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찾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디귿 받침이나 이런 것들 옛날 한글 고어 보면 그런 거 쓰거든요. 디귿 받침. 그런 거 쓰면은 검색했을 때 우리만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게 됐죠. 근데 그게 배우셨어요? 지금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하신 게 뭐 네. 인테리어 무드도 그렇고 네. 네이밍도 그렇고 네. 뭐 폰트 선택도 네. 그렇고 아, 배웠으면 그렇게 그럼 개념 어떤 있게 로고도 못해요. 아 오히려 배웠으면 그렇게 개념 있게 이게 되게 통일성 있잖아요. 근데 저희 커피만 대표님께서 저보고 근본이 없다고 지금 이게 젠틀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본이 없다고. 커피를 계속 하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브랜딩을 잘 해서 브랜딩 디렉터처럼 하나의 플로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쫙 모든 걸 해오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네네네. 놓고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뭐 책에서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저는 그냥 어디 몰래 학원을 다니셨나요? 정말 뭐 많이 보고 박 대표님 추천해 주신 것도 많이 들었고 음악 정말 좋아해서 많이 듣고 영화 좋아해서 정말 많이 보고 책 아까 말씀드린 책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뭐 전시 미술 같은 것도 좋아해서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좋아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게임도 좋아했어요. 그게 종합적으로 어느 사이에 저 안에 이제 쌓였나 봐요. 그래서 매력적인 회사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러면 박가나 대표님은 이렇게 김명희 대표님이 그때 이제 좀 디렉팅을 다 하셨잖아요. 보시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순간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분명 있었을 진짜 텐데. 그냥 처음에는 정확하게 저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갖고 오긴 했는데 끝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거 하는데 그냥 안 보면 모르겠는데. 돼요. 그걸 뭐 이렇게 뒤다봐. 그냥 안 보면 된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하면서 본 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뭔가 그림을 다 만들어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 공감이 되건 안 되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좋아했거든요. 김병기라는 사람을 다들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갖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는 거겠죠. 그게 저 말고 다른 프리츠 이사진들도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오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일 매력적인데 그럼 그걸 해야지. 그러면 그 프리츠라는 이름을 아예 없는 단어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없는 네. 뜻. 너무 가볍지 않고 너무 무겁지 않고. 근데 그렇게 그런 그러면 그 정도로. FRIT Z. 그렇게 끝나는데 네네. 너 영어 모르니? 없는 걸렸다. 단어잖아요. 걸렸다. 그 있어. 영어, 그 단어가. 영어식 그래서 아니 프리츠 잘 모르시는구나. 네, 몰랐어요. 네. 알아야 되나요? 처음에 프리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렇고 사전을 찾아봤어.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은 건 아닌 것 같아. 아 있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에? 뭐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사전적인 있긴 의미가 하다. 있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아예 없는 단어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아. 생각했어요. 적어도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단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에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약간 끼워 맞추기 하듯이 좀 그런 것들이 더 있었나요? 후작업으로? 끼워 맞추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멋있다. 그 이제 프리츠 하면 사실 로고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로고는 어떻게 좀 탄생하게 그 됐나요? 로고도 이분이 알아서 다 찾아주신 거예요. 로고는 사실 아까 폰트 말씀하셨는데 네. 프리츠라는 이름을 정하고 프리츠라는 이름을 표현하는 폰트를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한국적인 폰트로 디자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폰트 디자인을 해주신 디자이너께서 폰트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다. 그래도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빵하고 커피랑 관계없는 거였으면 좋겠다. 심지어 물개 같은 것도 상관없다.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물개를 그려오셨어요. 근데 그 물개가 굉장히 귀여웠어요. 제가 네. 보기 호감이 갔어요. 오케이 이걸로 하자 했어요. 아 저는 지금 또 좀 포인트가 궁금한 포인트가 디자이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카페를 창업할 때 처음부터 뭐 6분이서 같이 모여서 창업을 하시고 좀 규모가 있게 창업을 하시긴 했지만 처음에 카페 창업할 때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프리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커피 회사인데도 거의 그분이 들어오셨죠. 인하우스 디자이너처럼 일을 해주셨죠.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냥 아예 인하우스로. 초반에는 이제 TRVR이라는 브랜딩이 있는데 네. 거의 정승민 대표님께서 원두 패키징 디자인이나 네. 이런 거 전체적인 해주셨고 로고는 조인혁 디자이너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로고 디자인 해주시고 그 정승민 대표님은 제 대회 앞치마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따로 제가 가고 의뢰를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대회 때 이미지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때 딱 그걸 다 했었죠. 이야기를 근데 사실 쭉 듣고 보니까 그 중요한 핵심 골자만 있고 나머지 디테일하게는 되게 이 표현이 맞는데 러프하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사실 엄청난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프리츠가 현재까지 꾸려오는 브랜드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라이브 벌써 끝내려고? 아니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정통하는 게 맞나요? 아니 몰라. 하여튼 근데 약간 결말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꿀팁들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구했니? 라고 하면 몰라 얘가 알아. 그걸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그걸 궁금해하시잖아요. 결국 코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표현할 수 없고 내가 그냥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데 그게 이 현재 프리츠를 만들어낸 어떤 핵심 코어. 네. 코어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이밍에서 나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로고도 사실 호감이 가는 형태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제 전화해쯤 되면 친구들이 이제 고민해요. 회사에 남아서 더 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의 비즈니스를 찾아 시작할 것인가. 그 중에 이제 카페를 하겠다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당연히 저한테 찾아온 친구들도 많은데 그때 꼭 네이밍이나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뭐 로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천을 좀 부탁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지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좋아하는 형태, 본인이 그냥 두고두고 봤을 때 계속 마음에 들 형태 정도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든. 로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창업자 본인이 이렇게 좀 좋아하고 호감 가는 어떤 무드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어떤 너무 큰 의미 부여나 의미 두지 말고. 그런 로고가 사실 좀 시장의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좀 상회하는 결과를 좀 가져오게 되네. 그거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로고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로고의 의미는 확대 재생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 진짜 재밌게 이랬다 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까지 오시면 설득할 자신은 있었어요. 매력 있는 곳으로 보여드릴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제 확대 재생산이 어렵잖아요. 온라인이고 온라인에서 저희가 사진 이미지로 승부할 게 아니라면 결국 그래픽 이미지로 저희를 뭔가 표현해야 되는데 그 그래픽 이미지가 갖고 있는 힘을 믿었죠. 그러면 매장에 오프라인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냥 우리 신났었어요. 아 신남. 어. 아. 그러니까 사실 오만하고 네. 철이 없고 몰랐던 거긴 한데 그 자체가 대단한 에너지였을 테고 아. 그 자체를 좋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저희 그냥 오면 막 손님들 앉으시라고 그래갖고 뭐 누가 이분도 내려드리고 저분도 내려 커피 한 잔 시켰는데 뭐 5잔씩 드시고 하시고 막 그랬어요. 뭐 재밌게 있었던 거죠. 그 오셨던 분들이 그냥 즐겁게 시간 보내다 가시게끔 네. 했던 거죠 저희가. 근데 그게 뭐 다음에 또 오셨으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프리츠 공간에 오셨을 때 핵심은 뭔가요? 손님들이 즐겼으면 하는 핵심과 창업자 두 분이서 생각하셨을 때 공간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그거를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근데 결국에 뭐 전달될 수 있는 건 매번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어쩔 때는 그 공간 진짜 말 그대로 인테리어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커피 한 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심플하게 에너지 같은 거라고 보고 그거를 그게 어떤 거든 별로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매력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수치화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쵸 매력은 뭐 정형화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저는 뭐 특별하게 잘 모르겠네. 제가 기억하는 프리츠의 첫인상은 뭐였냐면 바리스타 아카데미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강사였던 적이 있어요? 네 잠깐 있었어요. 있었죠. 커피를요? 그럼요. 저랑 다르게 하고. 근본이 있으신 분이에요. 엘리트 제가 그래도 엘리트 코 제대로 아 제가 된 근데 약간 제대로 그 된 정도 엘리트 엘리트 코스 코스는 아니에요. 약간 좀 약간 거기 어디 연문 밖에서 여기로 온 코스. 예, 아, 약간 오케이, 어디 겉돌다가 약간 그렇처럼 오케이, 보이는 오케이. 거지. 좀 그런 코스인데 그때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프리츠 커피를 처음에 사오셨었어요. 연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패키지가 너무 이쁜데 네. 그때 저는 스페셜티 커피 라는 걸 많지 않았을 때 농장 이름도 적혀져 있고 뭐 해발고도도 적혀져 있고 커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풀네임으로 적혀져 있는 거를 거의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첫인상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도 스페셜티 커피는 프리츠에서 처음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품질적인 부분 결국에는 제품의 본질이 커피에서 나오는 어떤 자신감이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설득을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그런 어떤 확신에 하셨던 이유가 맞아요. 됐을까요? 네, 제가 아까 뭐 공간 말씀하셨는데 자주 쓰는 표현에 문턱은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싶다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오실 때 편하게 오시고 편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다만 그때 즐기는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품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두 거기 디자인이나 뭔가 할 때도 사실은 매력적으로 편안하게 느끼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스페셜티 준하는 우리가 커피들을 설명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들 꼭 잘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개념이 없었냐면 회사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나가 있었다 산지에 사러 일단 팔 거를 먼저 제정신은 사러.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산지를 나갔다는 건 그만큼의 물량을 땡겨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충분히 자신 있었다. 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랬나 싶은데 그러게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나그 기억이 나요. 그 어떻게 명함을 그랬지? 폈는데 회사 이름이 없잖아 아직. 그래갖고 이름만 넣었어. 바꾸다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억나 맞아. 되게 그냥 자신감에 차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뭔가 도전이라기보다는 약간 나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야 우리가 한국에서 그래도 커피는 짱이야. 약간 이런 그치, 자신감이 그치. 있으니까. 그치. 그 자신감으로 산지에도 먼저 나가는 거고. 바치코차 말하는 아, 솔직히 이런 거 그건 없었으니까. 저희가 이게, 회의할 때 네. 그때 초창기 회의할 때 저희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깝치지 말자였어요. 근데 농장을 먼저 나가셨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우리는 우리 즐거운 걸 하자. 우리는 우리 재밌는 거 하자. 다른 건 모르겠고 신나게 해보자. 뭐 이 정도였어. 근데 그 중에 깝치지 말자. 거기서의 깝치진 말자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혹시 그 박근혜 다양한 거 대표님을 있잖아요. 생각하시고 그거 어떤 말씀하신 겁니까? 어떤 거요? 누구요? 어느 분이요? 우리 고귀하신 박 대표님이요? 오늘 저기 뭐야 편찮으신데 죄송합니다. 자꾸 힘드시게 그러실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또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왜냐면 그때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첫 호점이야 지인분의 어떤 가게를 들어가게 됐다이지만 그 다음에 사실 오픈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도 쌓이고 그럴 그래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 프리츠에서 그다음 어떤 지점을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 진짜 궁금해. 다음 지점 내는 기준. 기준이 아니 있을 거 왜냐면 아니에요. 프리츠가 매장을 많이 안 내기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내?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내시잖아요.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안 해봐서 그래 이 양반. 정말 하나라도 오픈 한번 시켜드려야겠다. 기준은 있죠. 근데 저희가 하루에도 네. 전국에서 네. 전국 넘어서 하여튼 다양하게 제안을 주세요. 매장 열어달라고 네, 프리츠. 네. 그럴 것 같아요. 입점 제한을 제한. 주세요. 아. 그 중에서 함께 일하는 곳이 따로 있긴 하죠. 저희도. 그 기준. 그 기준은 네. 파격적인 조건이. 파격적인 아. 조건의 디테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렌트 가치를 프리를 인정해 뭐 주시는 거죠. 가치를 인정해 준다. 네. 좀 사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자세하게 얘기하면 네. 결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진짜 네. 그 이 브랜드를 진짜 높여주고 네, 저희에 진심으로 대한 같이 했으면 가치를- 좋겠다. 네. 이를테면 인정을 해주냐 우리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냐. 그러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서나 이런 양재나 그런 지점들은 그런 조건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신 하이브나? 거구나. 그럼요. 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 그래요? 사실 양재는 음. 같은 근데 분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양재는 첫 번째 매장과 네. 같은 분이세요. 건물. 아. 그래서 거기도 역시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건을 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너무 보면 정말 너무 개인이시죠.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제주도는요.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 파격적인 그분- 조건. 아니 그분 아니고. 아 그분은 아니신데. 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흠칫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변기 대표님 아니면 저네요. 네네. 연결된 데가 지점에 대한 제주도 네. 저희 2호점 제안을 해주셨던 곳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시네요. 아니요. 네. 그분들께서 네. 저희를 인정해주시고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주셨어요. 하이브 본사에도 들어가셨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도 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네.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를 인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프리츠의 입점을 좀 원하시고 계시는 전국의 건물주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조건을 파격적이게 해야 되잖아. 아니 왜냐면 제안을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그걸 많이 들을 것 다 같아요. 거절하신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을 거절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어디를 들어갈까? 카페나 이런 걸 하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쭉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에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큼을 넘어가면 안 된다가 명확하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를 넘어서는 더 다른 좋은 조건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너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그리고 오픈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현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현금 흐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매장을 오픈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현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그렇지. 구조의 맞아. 탄탄함을 만들어 가는데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급변하고 저희가 작은 회사로서 반응하기 힘들 때 이럴 때 현금 흐름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저희가 생존 가능성이 너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프리츠 공간의 핵심은이라는 사실 질문이 있는데 공간의 핵심은 사실 우리의 저희 가치.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저희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곳과 일을 해서 음.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음. 그걸 통해서 동료들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정도가 이제 뭐 저희가 입점하는데 선정하는 큰 이유?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각 비주얼적으로 뭐 이렇게 외관이나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적으로 공간의 핵심은 좀 따로 있나요? 그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잘 보여주면 난 되게 매력 있죠. 그거를 잘 다듬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되게 괜찮은 그림이 나오겠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회사가 한 카페를 오픈할 때도 저는 똑같은 거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엄청 미니멀하고 막 아무것도 없는 막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희가. 없어요. 무슨 소리세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00% 제 없어요. 생각에는 불가능하지. 무슨 소리세요? 사람이 우리 이제 아니에요. 카페에서 반도체 만들 거야. 무균실 만들 거야. 우리 6호점은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형태
거죠. 그렇게 치면은 사실 도화점 우리 1호점에서의 파생되어지는 형태의 느낌. 아주 날것의 김병기였죠. 네, 아 근데, 근데- 뭐 공간 꾸밀 때 박 대표님하고 실제 이번에 제주도 그렇고 많이 상의를 해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결이 좀 비슷하고 좋아하는 카페의 분위기랄까 이런 게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 가운데 조금 더 이제 뭐 제 취향을 조금 더 넣어서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적인 요소들을 네. 넣는 걸 좋아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거 지향하고 있는 카페의 어떤 분위기는 되게 닮아서 편안하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아무데나 앉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카페를 어... 언제나 꿈꿔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뜻은 뭔가요? 그냥 그러니까 의자가 편안한? 지정된 의자가 아니라 그 옆에 어디 구석탱이에 앉아도 의자가 아니지만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 카페가 있잖아. 네. 이해되죠? 네. 계단에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 카페 있잖아. 아니 그래서 박 대표님께서 아무데나 실제 앉으세요. 카페에서 가시면 우리 매장에 오면 자꾸 아무데나 누워 있고 누워까지 계세요? 앉아 있는 걸 넘어서서 자꾸 누워요. 성공한 카페다 진짜. 이게 잘 본인이 원하는 카페 컨셉을 충실히 이해하고 아무데나 몸소 앉아서. 실천하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도 어디에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프리츠를 보면서 성장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많죠. 그런 브랜드들도 이제 브랜딩이 잘 된 브랜드들도 있고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한테도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떤 기준을 두고 좀 선택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약간 동일하게 대표님처럼 조건이 파격적인 곳 네네. 이런 게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 브랜드에 입점 제한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또 추천하실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회사마다 다를 것 그건 같은데. 진짜 진짜. 회사의 방향성에 따른 것 같아요. 저희는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이유는 네. 동료들하고 여럿이 먹고 살려고가 음. 핵심인데 네. 그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그냥 좀 좋은 그런- 조건이면 네. 그냥 아예 그냥 게이샤 갱은 굉장히 과감해요. 게이샤갱이요. 네. 티피카 갱으로 바꿔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에 요즘 좀 티피카야? 그럼요. 언제 바뀌었는데? 네. 티피카 갱은 뭐 네. 들어오면 네. 딱 하고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요. 음. 웬만하면. 그래요? 네, 굉장히 과감해요. 어. 그거 보니까 결단도 되게 빨라.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또 티피카 갱은 매장을 이렇게 늘려가시는구나. 티피카 갱이가 좀 이상하다. 티픽하게. 어쨌든 사실은 뭐 외부의 어떤 장소에 대한 선점은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본 바 들어가야겠어라기보단 지정되어진 곳에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녹이는 방식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사실 지역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이러면 사실 내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거기에서 경영을 하려고 하는 플레이 전략도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리체스 좀 어떻게 가져가시고 계세요? 매장마다 다르죠.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바리스타분들이 일하시면서 혹은 제빵사분들이 일하시면서 여기에는 이 정도까지 판매해도 괜찮겠다. 이 제품을 판매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그때마다 내놓는 아이템들이 있죠. 그거는 정확하게는 그 디테일을 제가 짠다기보다는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총괄분들이나 네. 바리스타분들 혹은 제빵사분들이 결정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건의하는 메뉴를 다 승낙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프리츠 제가 다움을 좀 생각하지 지키면서 않아요. 거기서 결정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지점마다 네. 어떻게 프리츠 다움을 유지해요? 어차피 의사결정을 하지 이미 않더라도. 총괄분들은 저희랑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미 저희처럼 됐어요. 그 사람. 어디 못 가. 이게 핵심이 실제로 매장 자치제 개념이 있어요. 매장 자치제. 네. 프리츠는 뭐 우리가 판단하기에 창업자들의 에너지로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서 이제 스케일업 단계로 가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판단하기로.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권한의 이행이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총괄분들이 결정하신다는데 전 옆에서 자주 보거든요. 진짜 총괄분들이 결정하세요. 네, 근데 저는 무시당해요. 맨날 거기 앉아서. 저도 많이 목격하셨어요. 네, 저는 목격자로서 네, 그 저희한테 그 되게 중요한 핵심 요즘 그 과제 중에 하나예요. 부서원분들 특히 함께 리더로 성장한 분들이 직접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겪고 결과를 받아들고 결과를 받아들여서 어떤 형태로든 피드백을 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본인이 다시 직접 결정하는 형태까지 도착하게끔 저희가 리더로서 성장하시게끔 지금 이사진 분들은 그런 서포터 역할을 훨씬 강하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프리츠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겪는 문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처음에는 다르죠. 추출자로 시작하셔서 진짜 바리스타로 시작하셔가지고 구성원이 또 뭐 10명, 20명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또 그 다음부터는 관리자의 영역 가셨다가 경영자로 가셔서 이제 뭔가 위임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전략들을 짜야 되고 이런 어떤 스테이지에 있으면 지금은 이름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건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노력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겪는 문제들이 다른데
그걸 결국엔 풀어야 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에서 배우세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 보거나 책에서. 가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 조직이 그것을 미리 선제 대응해야 연착륙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 팀제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뭐 팀제 다음에는 우리 뭐 총괄 제도를 신설하자. 그 다음에는 뭐 매장 자치제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조직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선제 대응하는 편이에요. 예측하고. 그러면 그런 직원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만큼의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적어도 5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가세요? 그 지금 총괄분들은 그럼 최소 아니 근속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믿는다는 게 이 사람이 믿을만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 회사가 망하진 않거든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시행착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믿고 안 믿고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의 가장 큰 숙제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개개인이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래에 어떤 꿈을 꾸는지 자꾸 이게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발견이 되면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준비를 해주면 되니까 발견이 안 되면 발견이 될 때까지 자꾸 이제 들쑤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조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장착한 사람, 식은땀 흘려본 사람,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런 분들이 제일 귀하죠. 대표님은 언제 겪으셨어요? 그런 계속이죠, 뭐 너무 많죠. 지금도 계속 겪고 계세요?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거 배워야 되니까요. 그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보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가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이끄셨던 권호영 고문님이라고 계세요. 그렇죠. 책도 쓰시고 네. 감사하게도 투격차. 네, 가끔 한 1년이면 너댓 번씩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한 제 궁금증이나 여쭤보면 답변도 주시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이 여쭤보곤 하죠. 뭐 이를테면 조직이 저희가 이런 형태로 성장하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조언도 주시고 또 가서 다 같이 이야기도 또 나눠보고 미래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정책 결정하시고 결국에는 국가적인 방향도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저희 조직의 미래에 대입도 해보고 뭐 그런 과정도 겪으면서 이사진 회의 때 얘기 나누고 뭐 또 미리 준비해두고 대부분 그랬어요. 뭐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사실은 사업의 다각화가 미리 있었죠.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저희는 사실 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코로나를 예측한 건 아니에요. 대표님 예측하신 거 아니에요? 대표님께서 예측하셨을 수 있지만 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역시 그래서 미리 기tim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 미리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홀세일과 리테일의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각화해서 미리 조금씩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조직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박가나 대표님도 그런 경험은 있으셨어요? 아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좀 다르구나. 약간 이걸 제일 크게 좀 느꼈던 시점이 있으세요? 매번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프리츠는 유독 초반에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인지한다기보다는 앞에 떨어진 일을 빨리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내 포지션이 변화하면서 많이 느끼죠. 저는 바리스타였다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로스팅을 하고 포장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로스터기 키는 걸 어떻게 키는지 까먹었고 그럼 이제 나는 뭐지? 여기서부터 저는 엄청 많이 느꼈죠. 회사 내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용돼야 되지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내가 앞에 있는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에 있더라고요. 내 포지션이.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 사람을 뽑는 인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처음에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찍기에 가까워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기 어렵다. 실제로 같이 일을 해야만 파악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회사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됐다는 거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 개념 차이가 달라지면서부터는 굉장히 회사가 많이 커졌구나 이런 걸 느끼죠. 지금 직원들의 총수가 몇 분 정도 110. 와 이 사진 다 제가 예전에 여쭤봤을 때보다 2배 딱 성장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에 물어봤구나. 진짜 관심이 없어. 우리 회사 관심이 전반적으로 없었어요. 아니 나도 너무 오랜만에 부르셨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3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중간에 나를 부르다가 어느 날 단절하더라고. 이게 언제 단절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한참 안 하는구나. 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약발이 좀 떨어졌나? 혼자 나 약간 그런 반성을 했어. 아. 아이 저희가 담기에 너무 그러지 오늘 않습니다. 오늘 좀 비속어 좀 섞어주세요. 아주 그냥 오늘 방송 오늘 아주 가볍게 해서는 그냥 싸구려로 안될 만들어 것 원래 같아요. 내가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한된 정보로 이 사람을 뽑잖아요. 그럼 뽑고 나면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결이 좀 안 맞는 생각한 친구들이 거하고 다른 사람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내부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 교육까지 우리가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미 채용이 됐어. 그러니까.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요. 근데 난 반대로 가고 싶어해. 그러면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고통은 회사보다 본인한테 훨씬 크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다수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나는 반대로 가고 싶으면 얼마나 외로워. 본인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 색깔이 명확하고 일관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지향점과 그걸 반대되는 떠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분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스킬적으로나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업인으로서 진지해요. 네. 아까 제가 일 잘하는 사람 동료들하고 일을 이런 거. 근데 삶의 가치가 사람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직업이 갖는 가치가 가장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일이 갖는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분 말고 우리는 그래도 일이 자기 삶의 가치가 큰 분하고 일하려고 그런 분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이 혹시라도 아니면 들어오셔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일하는구나. 제빵팀에 뭐 빵 만들러 내려갔을 때 아 여긴 이렇게 일하는구나. 살벌합니다. 바에 들어가면 아 여긴 이렇게 일하는구나. 본인의 적합성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뭐 디자인 제품들이나 디자인 생산물들 나오는 거 보면 속도감이 굉장히 있다고 느끼실 텐데 들어와 보면 그만큼 작업량. 네, 그만큼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조직적인 뭐 관성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조직적인 저희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아닌 분은 수습 기간 동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버스벨을 누르라고 표현하는데 내리겠다. 네, 그냥 가볍게 표현하셔도 된다. 네,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자. 저는 예전에 그게 버스벨을 누르시라는 게 되게 차가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고 서로 시간 귀하니까 빨리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조직도 결정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면 어떤 이 사람이 조금 더 프리츠가 가는 방향에 조금 더 안착하고 거기에 더해서 가속화를 더해줄 수 있게끔 내부적인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참여하는 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는 팀회의가 있고 그 팀회의를 통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안건을 제시해야 돼요. 안건을 제시 안 하고 1년을 그냥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 안건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그 안건이 팀회의체를 통해서 토론을 만들게 되고 그 토론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팀장은 총괄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총괄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고 이게 여기서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사진 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과정이 되게 길죠.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 될 수 있다. 거부당할 수 있어요. 거부당했다고 쳐요. 그럼 팀원 입장에서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해. 어떻게 할까요? 계속 트라이를 하나? 다시 얘기하겠죠. 끈질기게 반복을 하면 총괄단이든 이사진단이든 안 받을 수 없겠죠. 왜냐면 저 구성원이 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토론을 통해서만 올라온 거라면 이미 다수의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일원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되게 많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죠. 채용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 바리스타 채용이라고 하면 바리스타 지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 검토를 팀장님들이 다 하시죠. 팀장님들이 다 해요. 팀장님들이 카페 팀장님이 10분 정도 되시네. 1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전수를 각자가 검토하세요. 그리고 그중에 다수가 되신 분들이 면접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고 면접에 오신 분들은 그 검토하신 분들 말고 총괄분들하고 이사님이나 대표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같이 일해보는 과정을 또 가시게 되면 그때는 또 새로운 팀장님들이 오셔서 트라이얼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식사 면접도 있었어요. 식사 면접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거기에 트라이얼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팀장님들 오셔서 팀원들도 참여. 팀원들도 원하시면 참여하셔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조직적으로 저희가 대표 입장에서 혹은 이사진 입장에서 창업자 입장에서 채용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조직적으로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야. 근데 저희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네. 중요하다고 판단된 거죠, 조직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본인이 결정에 참여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 사안 중에 하나예요. 내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가 그래도 의견을 냈고 이분을 모실 때 내가 내 의견이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함께 내가 모시게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갖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지니까. 되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애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직업인으로서 이제 자기 주체적인 주도적인 결정. 네. 주체적인 결정, 본인의 판단 이런 것들을 조직이 믿어준다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잘 구축해 놓으신 걸 좀 들으면 얼마나 이런 고민이 진짜 많으셨을까.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했던 정책들 모든 정책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실패 과정에서 배운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때 제가 봤을 시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조직적,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시도도 있나요? 아니 조직적 계속 끊임없죠. 지금 더 많은 거 같아요. 가장 좀 신기했었던 신박하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도 해봤다 이런 게 있나요? 예전에 다행이에요. 팀장을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맞아요. 그거 지금까지도 해요? 그것도 저희가 네. 굉장히 근데 아 그게 진짜? 굉장히 오래 유지됐어. 아 진짜? 네네네. 얼마 왜? 만에 이게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진짜 나 들어오자마자 팀장 될 수 있는 거예요? 1년 이상이라면. 아 1년 아 1년 이상 일한 네네네. 조건은 1년 이상이라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가지 계절을 한번 다 조직적으로 경험해 보셔야 저희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이해도가 있을 거란 판단에서 1년이었어요. 그럼 왜 제비뽑기를 했어요? 만약에 조직의 리더면 제비뽑기 왜 하실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전 인민의 또 간부와. 내가 아니면은 뭐 전인민의 간부와 역시 대통령다운 대답이. 커피 대통령은 별명 제가 지어드린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게 대변인께서 지어주신 이유가 거예요? 있구나. 네, 그때 당시 재직하고 계셨던 대통령님하고 네. 이니셜이 같아서 네. 네, 그걸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아 엄청나다.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아니면 뭐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확신이 틀렸다는 가정을 하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 그때 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모두가 리더가 한 번씩은 돼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 아. 맞네요. 그럼 전인민의 간부와. 근데 그거 아까 전에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 앞에 서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자각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조직에서 성장을 한다는 건 어느 순간 리더가 된다는 거고 리더가 되는 경험을 어떤 형태로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돼 보면 팔로워일 때 리더의 감정을 뭐 알 수 없거든요. 네. 그거를 좀 빨리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조직적으로 저희가 초창기 이제 막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여서 서로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였어요. 그럴 때 단순히 뭐 손들어서 이거보다는 랜덤하게 모셔서 리더의 자리를 빨리 최대한 빨리 경험하시게끔 하는 형태를 좀 취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거두셨나요? 저희가 이제 취소하셨나요? 간과했던 거는 네.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거. 누구나 다음 스텝을 꿈꾸고. 네.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되게 그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리더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진짜 오랫동안 하셨네요. 아주 오랫동안 제비뽑기였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프리츠가 막 복지도 좋고 이렇게 또 막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고 약간 좀 수평적인 분위기. 수평적인 분위기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기 가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워낙 지금 빡세게도,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데서는 아닌 것 같아. 회사예요 진짜. 회사예요 여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남다는 개념보다는 나 이런 때가 내가 좋아. 그런 사람들이 그냥 네. 모이는 거죠. 그냥. 네네네. 그냥 다수를 형성할 수밖에 그쵸, 없고 그쵸,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네. 분위기가 그렇고 이게 즐겁고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었어요. 내 옆에 있는 동료도 이렇게 일했으면. 진짜 좋은 복지는 저희 좋은 그 동료라고. 교육팀으로 된 분들이 있어요. 교육팀이 신설을 답니다. 이래갖고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몇 명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전체 프레젠테이션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봐서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됐지만 교육팀이 됐지만 실제 현재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분들보다 경력이 짧은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날밤을 까면서 이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그 성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되게 수준 높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어떤 거는 나도 막 몰랐던 것들을 새로 발견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기다 쏟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교육팀이라는 사업분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이제 저게 핵심이에요.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맞아요. 지금 두 분 다 경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게 핵심이죠. 뭐.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리더들이 탁월해야 돼요. 성취가 있어야 돼. 잔인한 탁월한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그게 아니라 탁월합니다. 그냥 맞아요. 리더의 어떤 숙명 같은 것 같아요. 맞아, 리더 맞아. 스스로도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정말 놀라운 게 리더가 제일 성장 많이 해요. 조직을 성장시키다 보면. 저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고 싶은데 A는 일 잘하는데 프리츠가 지향하는 색깔이랑 조금 달라요. 근데 네. 일을 너무 잘해요. 근데 B는 일을 너무 못해. 근데 프리츠가 지향하는 색깔이랑 좀 이렇게 비슷하고 같이 할 의지가 있어요. A와 B 중에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돼요. 프리츠가 지향하는 게 일 잘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은 그냥 네. 그대로 가나요? 그 일 잘하는 게 최고니까.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거는 이거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서 뭐 바에서 뭐 손님한테 응대하는 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 오퍼레이션 자체를 훌륭하게 워크플로우를 잘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리더가 잘 판단해서 그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 거지. 사실 뭐 개개인이 어떤 이제는 뭐 우리 워낙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그거를 구별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걸 뭘로 정의할 거예요? 그런 건 좀 어려워요. 그게 제가 이제 아차 싶었던 순간들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밖에 없어요? 장난 아닌데?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아 그건 그 행복하겠다. 몇 개라도 기억하는 게 다행인 거죠. 오케이.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 중에 그냥 그랬던 분들도 있어요. 아주 막 탁월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 구성원이 다른 일을 맡으면서부터 갑자기 진짜 거의 180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고 있었던 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되게 빛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은 얼마든지 좋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이지만 그 규모에서 안 되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처음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얼마나 그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그 브랜드가 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담처럼 그때 오미마 하고 그랬어요. 오미마? 오픈 미들 마감 다. 아 지금은 스케줄 이제 근무를 네. 풀 근무로 계속 소화하면서 네. 근데 또 영업 시간 또 되게 길었어요. 8시부터 11시까지 영업. 그러니까 7시 출근해서 11시에 끝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창업자분들이 같이 네네. 같이 그냥 돌아가면서 대단하다. 모든 시간을 다 했다고요. 아 초반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심 저녁 다 먹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프리츠가 사실 초반에 이렇게 일도 잘하고 내가 그래도 어떤 깡다구로 가지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는 계셨겠지만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런 오프라인 카페 그리고 온라인 카페를 성장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현재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나한테 프리츠는 물어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리츠는 어떻게 좀 그렇게 마케팅을 해왔는지 잘하시면서. 마케팅 저희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회계 분야로 이제 마케팅에 사용된 금액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저희는 영원일 거야 아마. 외부의 마케팅에 사용한 비용이 없어요. 따로 외부 광고를 업체나 맡기거나. 뭐 광고를 하거나 하는 비용이 여태까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확대 재생산이에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훌륭하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매력적이고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퍼뜨려 주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자발적인 확대 재생산을 만들어내는 사이클을 만드는 걸 제일 선호해요. 그래서 따로 마케팅을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이클이 안 만들어진다 우리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빨리 그 반증을 삼아서 다른 걸 시도할 것 같아요. 야, 네. 너무 멋진 대답이네요. 프리츠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마케팅을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죠. 제품에 네. 제품 그러니까 본질에 신경을 쓰는 거다. 네, 잘 만들려고 노력해요.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 예전에 어쨌든 뭐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들을 좋아해 줄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 내가 공들였었던 어떤 분야 혹은 어떤 제품의 형태 이런 것들과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기억이 이후 없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갑자기 2017년에 뭘 했지? 좀 예전과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좀 트렌드가 좀 변화한 것 같다. 우리를 좋아해주는 소비자층들이 어떻게 네. 변화해 왔다라는 걸 좀 체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그냥 내가 좀 늙었다. 네? 그거는 팩트죠. 그건 팩트인데. 그냥 14년부터 시작하셨죠? 프리츠가. 그쵸? 네, 14년부터. 야, 딱 10년. 진짜. 모르겠네요. 뭐 그런 걸 굳이 생각은 안 해본. 요즘에 근데 잘하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다른 네, 회사들이. 다른 커피 회사들도 보면 잘하는 데가 많고. 음. 근데 실제로 트렌드를 우리가 찾나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짜 찾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조직 내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사실 그거 찾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많이 질문해 주시거든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트렌드는 어떤 게 찾아올까요? 근데 사실 제가 찾고 있는 건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희 조직에서 10년 후에도 저희가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고 그때도 매력적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사실 더 핵심이에요. 트렌드의 다른 말은 저는 지나간다고 느껴요. 지나간다의 다른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절대 트렌디해지지 않으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세상의 변화에는 되게 레이더를 켜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결정권자들이나 큰 기업에서 결정하는 큰 세상의 방향, 예를 들어 전기차라든지 이런 큰 방향들은 저희가 굉장히 레이더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B 시장에서 빵하고 커피를 하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로서 변하지 않는 건 뭘까가 훨씬 저는 관심 있는 분야예요. 너무 멋진데다. 맞아요, 진짜. 약간 감성에 젖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문과가 여러 가지, 촉촉해지셨어요.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이 저 많이 약간 드네요. 피곤한 얼굴인데. 아니야. 멀쩡합니다. 네. 그 사실 뭐 프리츠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의 콜라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랑도 하고, 뭐 맞아요. 베스킨라빈스랑도 하고, 뭐 하이브에도 뭐 들어가 있을 정도만큼의 네. 굉장히 다양한 콜라보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콜라보를 하는 기준. 이게 파격적인 조건. 제가 얼마 전에 맞습니다. 그 뭐지? 베스킨라빈스랑 콜라보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끝났죠. 네, 한 달간 네, 했습니다. 한 달간에서 저 광고 그때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도 피드 올리고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스페셜티 커피 회사가 브랜드가 그런 어떤 대기업과 이렇게 맞아요. 콜라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맞아요. 삼성도 했었고 네. LG도 불러주셔서 했었고 뭐 삼립도 했었고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카카오도 불러주셨었고 그렇게 그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일할 기회들이 있었죠. 확실히 효과가 있었나요? 프리츠의 어떤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아유, 뭐 그럼요. 아 그래요? 파격적인 조건 표정이 주시거든요. 바뀌셨네요. 파격적인 조건 주시. 아 역시 조직에서 중요한 거는 파격적인 우리의 조건이다. 가치를 얼만큼 인정을 해주는가. 사실 전 몰라요. 대표님이시잖아요. 그 가치 아, 그 이제 결정을 안 하시- 여기서 결정하시면 근데 이제 파격적인 조건이 이제 제안 주시면 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올해도 뭐 임금 인상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중요한. 저희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야 임금 인상이 가능할 정도의 파격적인 제시. 엄청나다. 필요하죠. 그래서 큰 회사들과 함께하는 또 꼭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꼭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응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프리츠는 항상 지금 곧 되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날 것 같아요. 아, 저희 또 담당자분께 실무자분께 아, 혼날 것 같아요. 아 그쪽 담당자분이 아니라 프리츠 제 실무 네, 담당자분께 자주 혼납니다. 프리츠가 그럼 앞으로 좀 생각을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업체들한테도 항상 떠오르고 있는 대두되는 주제일 수 있을 지속 것 가능성이라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네요. 뭐 별건 아닌데 사실. 그렇죠. 질문이 지속 가능성인가요? 프리츠의 지속인가요? 아니면은 프리츠의 지속에 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앞으로 어떤 계획? 프리츠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목표는 없으셨어요? 어떤 회사가 돼야겠다, 뭐 어떤 큰 회사가 돼야겠다, 뭐 수직적인 이런. 목표 같은 건 있죠. 뭔가요? 수직의 목표는 있는데 네. 네, 사실 그건 그냥 하나만한 얘기 같고 어느 정도까지의 말로도 뭐 우주 정복도 했죠. 아. 프리츠의 목표 우주 정복 파문. 뭐 커피 대통령 박근혜. 화성 방문 이런 거만 해놓으면 되잖아. 그런 수치 정도. 네. 실제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렇지 그렇지. 제가 한 표 내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먼 미래까지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 지금 시점에는 그냥
내년의 목표? 어. 저의 내년의 목표는 사람마다 이제 각자 맡고 있는 파트가 다를 테니까 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프리츠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옷 사라고 돈 주는 거 아세요? 품위 유지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이 그러니까 급여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진짜요? 직원들의? 응,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음. 근데 그 명목으로 넣는 이유는 잘 입으란 얘기죠. 옷을 잘 입으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옷을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실컷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프리츠를 막상 와보시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보이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지금까지 안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좀 해요. 그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한 명 한 명의 바리스타 혹은 한 명 한 명의 제빵사가 프리츠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형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년에는 그걸 좀 구체화해서 마련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는 뭐 박 대표님 따라서 서포트하는 역할 오늘도 깔깔이 역할로 사실 나왔는데 오늘 많이 말을 더 많이 하죠. 질문 많이 하셔서 지분율이 거의 한 7대 3 정도로 질문 가져가셔서 많이 하셔서 혹시 프리츠 지금 좀 이렇게 1년 매출액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150억 정도 예상하죠. 네. 올해 150억. 네, 매출 올해 마무리 때문에. 목표는 있으세요? 매출 목표가 그 부가적인 목표죠. 매출 자체가 목표를 삼다기보다 매출로서 확인하는 거죠. 저희 성장을. 그래서 반증의 개념은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단의 개념이겠죠. 왜냐하면 해보니까 뭐 다 조직을 이끌고 계시지만 비즈니스 하고 계시지만 이 지금의 한국의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생존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혼자서 컴팩트하게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성장하거나 어떤 그 형태로든. 사이에 있는 간극을 허용하지 않죠. 이 경제 시스템은 너무 냉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반증을 삼아서 뭐 매출 규모로 확인한다거나 하고는 있어요. 혹시 프리츠는 해외 물론 예상되는 매출은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비밀입니다. 이따 끝나고 저희한테만. 예. 그거 뭐 알아서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확인하려고. 뭐 써먹을 데도 없으면서 그거 네, 달성하셨어요? 그거 그때 말씀하셨는데 달성하셨어요. 큰 분발하셔야 그림? 됩니다. 그러면서 또또또먼 그림. 프리츠 꺾였다. 그 한 문장 쓰려고. 와. 프리츠 이제 끝났다. 혹은 야 프리츠 역시 날라다닌다. 이 사람들 이렇게 큰 그림? 혹시 프리츠는 해외에도 파격적인 조건이 들어온다면 해외 진출도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요. 그런 걸 가리겠어요? 파격적인 실제로 조건이라면 제안이 들어와요. 어. 많이 들어와요. 어느 나라에서도 막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와요. 어. 당연히 뭐 미국 서부, 동부, 런던, 뭐 저 사우디 기억나요. 사우디. 중동,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뭐 홍콩, 일본, 뭐 중국, 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양하게 제안 주시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 전 세계에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내가 좀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원픽 나라가 있으세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때 우리 조직이 준비가 됐나? 이건 됐어요. 되게 궁금해. 됐어. 네. 나라는 뭐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때 그냥 우리가 글로벌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가? 저희가 제주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어떤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곳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데 해외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조직이 내부적으로 준비가 됐나? 그리고 제주도 해보니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대단한 서울 부산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도전이에요. 대한항공 확인해보니까 30번 탔던데 30몇 번 탔던데 마일리지 많이 쌓이셨겠어요. 혹시 그 마일리지로? 근데 그게 대한항공만이다? 30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긴 사실 저도 그 제주도로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제주도 출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되게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갔다가 오고 또 당일치기도 둘이 되게 많이 했어요. 출퇴근 출근했다가 매장 갔다가 당일 퇴근하고. 저희 또 이제 뭐 슬슬 마지막 질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벌써 마지막 질문인다고? 정말 서운해요.
우리 둘이 떠들게 두 분 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 아직 불도 안 붙었어. 네, 이제 막 조금 뭐 좀 또 이렇게 이게 아쉬울 때 끝내야 또 다음에 또 그치, 모셔서 그치. 커피 한 잔만 내려주고 가세요. 오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브랜드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브랜딩에 대한 그 중요 골조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관통을 하는 핵심 내용은 사실 다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안 했다고요. 아 괜찮아요. 주제 바꾸겠습니다. 네. 난 제가 안 했다고요. 더 코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음에 한번 나와주셔서 한번 그게 말씀해 언제예요? 주시면. 다음에 뭐 그래도 한 3년 지났으니까. 아, 또 3년 있다는. 3년 뒤에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도 기억 못해. 이게 마지막 또 질문이 있는데 여기 박근하 대표님에게 프리츠란 내가 이런 유치한 질문 할 것 같았어. 이게 왜 유치한가요? 저는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너무 기대되는데? 아, 저한테 어떤 프리츠요? 답변을 해주실까? 직장이요. 직장이다. 네. 직장이다. 아, 직장이다. 단순하게 그냥 일만 하고 연대보증 쌓인 한 직장이죠. 박 대표님하고 저는 네. 정말 운명이 걸려 운명과 있어요. 같은 사이예요. 둘이 뭔지도 모르고 뚫레뚫레 가갖고 사인 일단 했는데 금액이 보통이 아니야 지금 그게. 연대보증한 직장이다. 네. 인질 정도 되겠네요. 붙잡혀 있다. 붙잡혀 있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맞아요. 사람이 열심히 못할 것 같잖아요. 빚이 생기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김명희 대표님께. 네, 저도 또 신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일하고 있는 곳. 네. 아니 다른 질문입니다. 아, 다른. 질문 안 들어서. 김명기에게 박근하란? 연대 보증인? 그나랑 저는 뭐 제가 커피 씬에서 뭐 이 F&B 씬에서 편하게 말 놓고 지내는 몇 안 되는 동갑. 그나랑 저는 뭐 제가 커피 씬에서 뭐 이 F&B 씬에서 편하게 말 놓고 지내는 몇 안 되는 동갑내기 친구기도 하고. 아 동갑내기세요? 네, 저는 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친구죠. 네. 어느 포인트에서 놀랐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걸로 묶여 있다. 더 중요한 걸로 묶여 있다. 진짜 큰일 나면 그러니까 뭐 뭔가 삐끗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둘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네. 우리는 발 못 빼요. 그러면은 지금 공동 창업자 분들 중에서 연대보증 사인하신 분은 두 대표 2명.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이사로 등록돼 계신 거고. 스툴리면 거기는 튈 수 있는데 물론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튈 수 없죠. 우리는 투자한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 발목도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 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마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김명희 대표님부터 혹시 오늘 네, 그럼요. 인사해 주시면. 네, 마지막 인사는 브랜딩의 밤 에피소드 2에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반갑습니다. 우리 그러면 커피 대통령. 우리 오랜만에 박근하 오니까 좋네요 아주. 네. 요즘 잘 안 찾더라고요. 자주 좀 찾아주시고. 그럼요. 제가 그렇게 금액이 비싼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출연료도 있습니까? 아유, 놀랍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가거든요 제가. 그거 한 번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3년 만에 나온 사람 앞에 두고 지금 무슨 소리세요? 나오세요 한마디를 3년 만에 하시고.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좀 되어져 가고 있는 왜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밖에 나와 있을 시간인데.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많아요. 두 분 중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만 먼저 들어가세요. 커피 주시길래 3-4시간 하는 줄 알았는데 커피 왜 주신 거예요?